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9월 23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FOMC 정례 회의 결과가 완화적이었다는 평가 속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 플러스 1%, 그리고 S&P 500 지수 플러스 0.95%, 나스닥 지수 플러스 1.02% 상승했습니다. 네, 헝다그룹과 관련해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소식도 중국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계감을 후퇴시켰죠. 연준은 21일부터 이틀간 FOMC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매달 2,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곧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연준은 성명에서 고용과 물가에서의 진전이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계속된다면 위원회는 자산 매입 속도 완화가 곧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에 따르면 지난 6월 회의 때보다 2명 늘어난 절반의 위원들이 2022년 첫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위원들의 기준금리 중간값은 0.3%로 높아졌고 이는 2022년 1회 인상을 예상한 것입니다. 또 한편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12월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해온 가운데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피터 부크바 최고 투자 책임자는 테이퍼링 발표가 아마 11월에 나오겠지만 그들이 오늘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지극히 비둘기파적인 위원회임을 반영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인 헝다그룹 이슈가 다소 진정된 점도 증시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전일 헝다그룹은 아시아 시장에서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를 오는 23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자 규모는 2억 3,200만 위안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같은 날 지급해야 하는 달러화 채권의 이자 8,350만 달러에 대한 지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죠. 이와 함께 중인민은행도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1,200억 위안어치를 매입하는 등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 불안감을 다소 진정시키는 모습입니다. 이에 중추절 연휴 이후 첫 개장한 상하이 증시는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이슈도 다소 진척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일 하원은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과 내년 12월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묶어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한 8월 기존 주택 판매는 2.0% 감소한 연율 588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6월, 7월 재차 증가한 후 8월에 다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한번 이제 또 나스닥 지수 여기 기술주부터 흐름을 한번 지켜볼까요? 우리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 때 놀라셨을 거예요. 이 헝다그룹 이슈가 터지면서 나스닥 지수도 이때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했었고 다행히 차근차근 살려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주 중에서는요, 사실 페이스북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앱 정책 변화의 이 영향으로 4%나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마존, 애플, 뭐 이렇게 각각 1%대 상승 흐름
나타나면서 다시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시 반등해서 750달러대 안착하는 흐름 빠르게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뭐 넷플릭스도 3%대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뭐 추석 때 다들 핫했던 오징어 게임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작인데 네, 그거 관련해 지금 너무나 또 컨텐츠주들 역시나 아직은 꺾이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또 반증하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또 헝다그룹의 이 위기가 글로벌 위기로는 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한 이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0.32%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은 보고서에 이 헝다 위기가 중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야기할 것으로 보지 않고 중국 당국이 시스템적인 위기를 방지하고자 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의 주가는 2.54%의 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발 헝다그룹에 대한 디폴트 우려로 출렁였던 국제 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요. 2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WTI 가격은 전날보다 1.74달러 플러스 2.47% 상승한 배럴당 72.23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엑슨모빌 2.93%, 쉐브론 2.94%등 상승했고 또 마라톤 오일 5.35%, 옥시덴탈 5.19%등 에너지 업체들도 큰 폭의 상승 흐름 나타내 주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반도체 쪽도 다시금 흐름, 반등하는 흐름 나타나줬고요. 전자상거래며 전자결제며 또 로블록스, 메타버스 관련주, 게임주며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금 좀 살려내는 흐름이 어제장에서는 나타났죠.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장 어찌 보면 추석 연휴 좀 출렁였었는데 미국장이 그 사이 많이 출렁였는데 완화작용이 완충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전날에는 지수가 또 나쁘지 않게 끌어올려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좀 공포감에 하락 출발하려나 내일 어떻게 되려나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 좀 그나마 우리가 예상했던 그 다소 걱정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덜 빠지고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좀 아무래도 아직 불확실한 위험성은 피하고 갈래 라면서 또 오전에 많이들 이렇게 매도 물량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체크를 하면서 우리 오늘장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장 천천히 지켜보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주식 누나랑 같이 또 시장 흐름 파악하고 대응하는 방법이나 방향 잘 체크해 보도록 해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니까 기분 좋네요. 우리 이따 또 라이브 방송 12시에 만나요. 그럼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